4차 산업혁명의 등장, 전자공학의 시대가 오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이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ICT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활용하는 시대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공학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전자공학과라고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재학 중인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은 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소속 공식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그중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공알림이 하이는 대학생 선배들이 전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등학교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공학과는 공과대학에 많이들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대학에는 전자공학과 뿐만 아니라 생체유공학과도 있는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말 그대로 생물과 의학이 합쳐진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개별 학문으로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한 학문이고,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엑스레이, CT, MRI 그런 의료기기들을 개발하면서 질병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공학과는 무엇을 배울까요? 크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를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둘의 의미를 아시나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부분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자동차 혼자 움직이지 않죠. 반드시 사람이 타고 시동을 걸어야만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듯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움직입니다. 아래 보이는 네 가지는 전자공학과의 세부 분야를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 중 한 가지의 분야로 전문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동기들도 다 좋아하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는 통신과 반도체 분야입니다. 통신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통신 과목을 배울 때마다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한, 오히려 또 접목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흥미롭고, 아무래도 전자공학 하면은 반도체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고, 오히려 요즘은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서 다른 산업들을 이끌고 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전자공학과에 잘 맞을까요? 개개인의 생각이나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추천을 합니다. 수학에서도 미적이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과학 중에서는 물리를 잘하면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저는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하고 화학과 생물을 선택한 채 전자공학과에 왔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처음 와서 물리를 배웠는데 오히려 1학년 때 물리의 기초 과목부터 배우고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공학과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자, 전기, 이 한 글자 차이로 달라지는 학과 이름이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전기공학부라고도 했지만 요즘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이렇게 많이 세분화가 되었죠.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이 둘을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전압의 크기예요. 전자공학은 작은 전압을 다루고 전기공학은 큰 전압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공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의 성능을 연구한다면, 전기공학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써야 되고 몇 킬로볼트로 흘러보내줘야 되며, 또 우리나라에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산간 지역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전압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공학도들 사이에서 이제 떠도는 유머로 뭐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살짝 다쳤다 이러면 저 사람은 전자공학을 전공했구나. 그리고 뭐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너무 크게 다쳐서 뭐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러면 저 사람은 전기공학을 전공했구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죠. 그렇다 다음은 이제 전자공학의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앞서 뭐 그런 4가지 과목과 이 모든 전공을 다 배워야 하나요? 라고 하면은 답은 노입니다. 이제 1, 2학년 때는 이제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면서 기반을 잡고, 이제 3, 4학년 때 그 수많은 것들을 맛을 조금씩 보다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세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뭐 1학년 때부터 뭐 프로그래밍, 뭐 논리회로, 3학년 올라가서 반도체 공학,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로봇 제어, 뭐 광전자, 안테나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여러 차이점 중 하나가 이제 수강 시점을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직접 고르고 자신만의 세부 전공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전자공학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계에 모두 전자공학이 적용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2가지 분야가 있는데 바로 IoT와 AI예요. 그래서 그중 조금은 생소한 사물 인터넷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물과 인터넷을 합친 건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IoT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뭐 광고에서 많이 보이는 요즘 뭐 대화가 가능한 냉장고 뭐 이런 게 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대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공부하기 위해서 뭐 오히려 투지폰으로 낮추잖아요. 근데 저 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핸드폰이 투지폰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아라 핸드폰, 롤리팝 핸드폰 뭐 이런 거를 학교에 가져가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갤럭시 21, 뭐 아이폰 12인가요? 뭐 그런 핸드폰을 가져간 거가 거의 비슷했는데, 또 심지어는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중에는 이 IoT, 사물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과연 저도 그렇게 진짜 될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성비입니다. 이제 전자공학과는 공과대학 중 남성의 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 PPT를 보여줬을 때 이 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저 뒷줄에 앉아있는 남학생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으로 이게 무슨 특권이냐라고 막 욕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남고에 갈 때는 이걸 무조건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남고에 갈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 기준으로 남학생이 180, 여학생이 26명, 뭐 전국적으로 봐도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전자공학과가 유망학과에 됨에 따라서 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과동아리예요. 이제 뭐 요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다 이제 학생 수가 이제 30명 내외인 걸로 아는데, 이제 200이라는 숫자는 거의 7반의 학생 규모에 해당을 하죠. 이제 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내가 알지 못하듯이 전자공학과도 마찬가지로 14개의 과동아리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제가 동아리 로고 제작 동아리 서밋, 대중음악 밴드 동아리 뮤트, 통신 분야 동아리 WWW를 가져왔는데요. 이 3개 중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제 뮤트인데요. 저는 이 뮤트 동아리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뮤트 같은 경우는 정말 매 학기마다 공연을 엽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공연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러 가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애정이 많은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뭐 밴드, 야구, 역사기획 같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전공 연수예요. 이제 해외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죠. 이제 여행이랑 뭔가 여행이라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지되었지만, 저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은 저도 이제 여행을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는 이제 매년 여름 겨울방학 때 해외 전공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대학에서의 전공 수업, 랩 투어, 기업 탐방, 자유여행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오지 못했지만 제 친구는 이제 UC 샌디에고라는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로는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뭐 서부 일대를 관광하고 또 뭐 전자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만든 전자제품을 보고 뭐 기술적 영감을 서로 막 공유한다는 하고 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해외 전공 연수를 가고 싶습니다. 다음은 진출 분야예요. IoT와 4차 산업혁명의 꽃 21세기, 지금은 말 그대로 전자공학의 전성기입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전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이제 세상에 전기나 전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듯이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직군에 전자공학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파, 부속통신, 집적 회로 등 소프트웨어까지 21세기를 선두주자로 이끌고 있는 산업 그 어디로든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은 뭐 휴대폰, 뭐 인공지능, 대기업 취직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20여 년 이상 의학계열과 더불어 가장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Q&A로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의미로 질문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이제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테크놀로지 라이프 서클이라고 이제 무한도전에 나왔던 그런 인생 곡선 그래프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술의 이제 인생 곡선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과거 저희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시대에는 뭐 제 개인적으로 팽창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요즘은 반대로 축소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사람과 기계 경쟁 시대라고 하고 뭐 인구도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이 그래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어떤 분야를 연구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자기술은 사실 좋은 테마예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수록 그만큼 전자공학도 영역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많이 통하면서 산업의 발전도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나오고 또 그 분야에서 이런 또 새로운 그래프의 기술이 나오고 이런 기술도 있었어? 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이 공학도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루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본인의 적성을 찾고 대학에 진학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